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과나무 약 언제까지 쳐야 하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이제 구독자님께서 이제 몇 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약을 언제까지 쳐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을 언제까지 치냐는 이제 질문은 이제 이게 이제 수확한 나무, 저 같은 경우 홍로 400평 수확을 다 했잖아요. 2년 차. 이제 조생종 수확한 나무들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수확을 끝낸 나무들은 언제까지 이제 농약 방제를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부사 아직 수확 안 한 나무는 언제까지 방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분리를 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사과밭은 2년차 부사 사과밭이에요. 근데 좀 먼저 자랑을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가 집 근처고 길 옆이라서 이렇게 뭐 자주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에 영상 올렸잖아요. 저 주간 끝 저런 데도 한 번씩 다 이제 나무 사이로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다 묶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굵은 척지, 상부의 굵은 척지는 저 하계 전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손댈 게 없어요. 여기 이 밭은 600평은 손댈 게 없고 방제만 이제 2년 차기 때문에 이게 통풍도 잘 되고 그러고 뭐 이게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수간이. 그러니까 병도 안 와요. 이런 밭은 잘.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짓말 정말 안 보태고요. 사과가 2년 차인데 300g 정도 돼요. 이거 홍로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따라가게 생겼어요. 전에 홍로 막 600g, 700g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사과가 어마어마해요. 커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작가도 둘레, 여섯, 여덟, 열, 위에 15개 정도 달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과가 최소한요 250g에서 300g 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위에 상부 이제 4개 이렇게 달았어요. 여기 위로는 없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아무리 유목이라도 2년 차에 이렇게 사과가 굵은 게 별로 제가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요거 하나 빼고는 다 거의 300g 정도 돼요. 벌써. 그런데 이 나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금 사과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크기가 제 주먹하고 비교하면은 이 정도 돼요. 지금 엄청 커요. 다 그래요. 더 큰 것도 있더라고요. 저기 오다 보니까 이런 나무는 이제 수세가 좀 약한데도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런 영상을 보시면은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특별한 걸 뭔가를 해서 이렇게 사과가 굵어지지 않았나.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저는 이제 기본에 충실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여기는 6월 말까지 다 끝냈어요. 추비를. 제가 항상 나무 상태를 보고 과일 크기를 보고 추비를 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밭은 제가 6월 말까지 추비를 다 끝냈는데 추비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2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토양이 좋다는 뜻이죠. 이 밭이 되게 비옥한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수도 엄청 잘 되는 땅이에요. 저 옆에 제가 배수로를 막 깊게 팠잖아요. 이거 밭장만 만들 때. 그래가지고 배수도 아주 잘 되는 그런 밭이에요. 제가 먼저 이 착과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사과약 언제 쳐도 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 어마어마해요. 크기가. 옆에 이제 트랙터 이제 동네 아저씨 콤바인 이제 점검하시고 옆으로 지나가네요. 이제 올벼 이제 소화하시려고. 조금 시끄러웠어요.
이게 아우 정말 커요. 정말 제일 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 이 2년차 이 나무인데요. 와, 이거는 300g 이런 건 다 넘어요. 저 반대편도 그렇고요. 요 위에도 그렇고요. 하루하루가 다르네요. 요즘 엄청 굵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밭이 정말 사과밭으로는 제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제 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 밭이 필지는 세 필지, 네 필지로 되어 있는데 1800평이에요. 그래 이제 임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먼 친척 땅인데 이제 그렇게 임대를 12년 계약을 해서 제가 이제 사과나무를 작년에 제가 손수 다 그 파이프도 제가 그냥 망치질해서 박았고요. 다 모든 자재도 사다가 혼자 그냥 사부작 그냥 봄에 그렇게 1000평을 조성했어요. 홍로밭 400평, 부사밭 400평. 예, 언제 좀 보여드렸으니까 내년이 언제 기대되는 밭이에요. 이 밭이 올해는 작가량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뭐 꽃눈이 워낙 잘 오고 그래가지고 내년이 좀 기대가 돼요. 그러면 오늘 주제를 한번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홍로나 조생종 이런 거 이제 수확을 다 끝낸 거는 사과를 다 땄다 해서 약을 안 치면 안 돼요. 아직 찬바람이 불 때까지는 꽤 남았기 때문에 약을 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치어야 되냐면은 특히 수확하고 나면 꼭지를 이렇게 따잖아요. 그러면 꼭지로 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수확을 하고 바로 약을 한번 치 주시는 게 좋아요. 뭐 보통 감사비료하고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연면시비, 토양시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한 번도 감사비료라는 건 주지 않았는데 이제 다 모든 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세가 좀 약한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들은 감사비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세가 센 나무는 감사비료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 수확한 나무는 먼저 수확한 다음에 바로 약을 소독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꼭지 있잖아요. 사과 땅 꼭지 그걸로 해서 감염이 여러 병이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쳐 주시는 게 좋고,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잎 상태를 관찰을. 그 잎이 특별히 이상이 없거나 그러면은 이제 안 쳐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고 뭐 갈반병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생기면은 아직까지는 영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잎에서 뿌리로 저장을 시키고 꽃눈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 다 떨어진다든지 낙엽이 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내년을 위해서 이제 수확은 했지만 영양분을 축적을 해 가지고 뿌리로도 보내고, 이제 나무 이제 저 껍질 뭐 그 전문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다 또 이제 저장을 하죠. 그랬다가 이제 내년 봄에 그걸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잎이 떨어진다든지 잎에 병이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잎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늦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제 생각에 이제 잎 상태가 건강하면은 수확하고 한 번 정도 치면은 되고요. 그러고 제일 문제가 저거잖아요. 충 중에서 갈색 날개 매미충, 그게 9월달 정도에 제가 알기로는 산란을 해요. 산란을 가지에다 한단 말이에요. 결과지 같은데 많이 산란을 해요. 두꺼운 그 주간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 결과지 쪽 과일이 내년에 착과되는 그 결과지에 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알을 쫙 까요. 그러면은 그 가지는 거의 못 쓰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지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색 날개 매미충, 그리고 미국 선녀벌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살균제, 잎이 건강하면 살균제는 한번 치시고 수확하고 안 쳐셔도 되는데 살충제는 꼭 치셔야 돼요. 요즘 그 갈색 날개 매미충이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밀도도 낮춰야 되고, 그게 거기다가 부화를 하면 알을 낳으면은
내년에까지 그게 심각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찰을 잘 하셔가지고 한 15일마다라든지 이렇게 9월 말까지는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과나무 이런 부사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부사는 저 같은 경우는 10월 첫째 주 주말, 둘째 주 주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두 밭이 있는데 두 번에 나눠서 수확을 해요. 일 편리성도 그렇고 두 밭 중에서 먼저 익는 밭을 서리 한 두 번 맞추고 11월 첫째 주 한 밭은 11월 둘째 주 이렇게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요 9월 말까지 방제를 해요. 그런데 이 이제 제일 방제를 중점을 두는 거는 5, 6, 7, 8이잖아요. 장마가 끝나면은 그리고 9월이 되면은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탄저병이나 갈반병이나 이런 게 이제 잦아들어요 좀. 그런데 왜 8월 말까지 방제하고 9월 달에 안 치면 안 되느냐 하면요. 이 탄저병 특히 갈반은 이제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9월 달에는 그래도 생길 수는 있어요. 9월 달에 갈반병도. 근데 탄저병이라는 놈이 제일 무서워요. 곁무늬 썩은 병하고 부패병하고. 근데 이게 탄저병이 이제 점이 이렇게 확산이 돼 가지고 균에 의해서 사과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또 잠복기라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 나중에 그게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10월 달에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악은 저온 저장고에 넣었을 때도 여러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저온 창고 0도에 맞춰놔도 저 같은 경우는 저온 창고 온도를 0도에 맞춰 놓는데도 부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탄저병이라든지 그런 게 점이 찍혔던 게 커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제상이라고 항상 온도가 0도에서 마이너스 1도에서 그 영상 1도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상이라고 이게 또 그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이게 막 15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온 창고가 주기적으로 그 저온 창고 그 특성이 그래요. 그랬을 때 아마 잠복했던 남아있던 탄저나 부패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부패병 그러니까 전체가 사과가 물러가지고 그냥 홍수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8월 말까지 이제 철저하게 이제 방제를 탄저병, 곁무늬 썩은 병, 갈반병 위주로 했잖아요. 그러면 9월 달에는 탄저병은 9월 달에도 예방약이 들어가야 돼요. 탄저병, 곁무늬 썩은 병 이제 그 정도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9월 달에는 제일 이제 피해를 주는 게 저거 뭐 노린재예요. 노린재라는 놈은 이제 제가 옆에 볼 파란 거 보이죠? 저게 서리태콩이에요. 저렇게 두둑에 쫙 막 100m, 한 70m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면 노린재들이 지금 꽃이 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 꽃타리가 생기죠. 그러면은 거기가 콩이 생기기 전에 액체예요, 액체. 그러면은 요놈들이 노린재들이 이래 침이 있어요. 침을 거기다가 꽂아 가지고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콩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노린재가 콩 생길 때 요럴 때 시기가 9월 달이에요. 9월 초 중순. 그 노린재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콩이 없는 밭도 그래요. 그러면은 그 노린재들이 요 사과를 빨대를 꽂아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빨아먹는 거죠. 이제 진액을. 그러다 보면은 그 사과는 비품이 되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노린재 방제, 살충제 철저하게 9월 달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색 날개 매미충, 미국 선여벌레 이런 거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양은 이제 줄겠죠. 8월 달보다는 이제 9월 달에는. 그래서 결론이 언제까지 약을 쳐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과밭 본인 가원 사과나무 상태에 따라서 언제까지 칠 거냐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9월 말까지 치면 돼요. 10월 달에는 뭐 아주 특별한 일 없으면은 10월 달은 칠 필요가 없어요.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병들이 활동을 잘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저는 방제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분들이 다른 얘기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응애가 제일 지금 심각하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응애는 확산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응애에 대해서 이제 뜨거운 맛을 봤는데요. 방제를 제가 그 응애의 심각성을 알아서 예방약을 계속 쳤어요. 그런데 뭔가가 안 맞아가지고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응애가 적응력이 하도 강한 놈들이라 가지고 약을 바꿔서 막 치는데도 완벽하게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응애도 아직까지는 확산을 해요. 아직 기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응애도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잎 뒷면이 좀 파랗지가 않고 약간 떼낀 것 같이 그런 느낌 들면 거의 응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응애약 철저하게 이제 방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갈반병이 없는 대신에 전국적으로요, 이 응애가 극성을 피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응애는 고온일 때 활동을 많이 해요. 고온일 때. 그러니까 비가 자주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 응애보다는 갈반병이라든지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게 확산이 많이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올해 중부지방은 많이 왔는데 저희는 남부 지역하고 중부 지역 중간인데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애가 완전히 밀도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피해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완벽하게 제가 못 잡아 가지고 응애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이게 마음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라는 게. 그래서 농약값 조금 아끼시려다가 몇 천만 원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살충제, 살균제, 탄저병,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그런 거 이제 알 놓는 부화기 그럴 때 이제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약 칠 때도 오후에 치시면 안 되고, 노린재나 갈색날개 매미충이나 미국 선녀벌레나 이런 것들은 오전 일찍 쳐셔야 돼요. 그러면은 약을 쳐도 못 날아가요. 날아가도 멀리 못 날아가요. 잠에서 덜 깬 것도 있고 이게 이슬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촉촉하니까 그때는 멀리 못 날아가요. 그래서 약을 치면은 거의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한낮이나 오후에는 약 치면은 번개같이 멀리 날아가요. 그러다 약 다 치고 나면 다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노린재 철저하게 이제 예방을 하셔야 돼요. 아침 일찍 치시면은 대번 죽어요. 그 노린재는 뭐 워낙 약이 잘 듣기 때문에 노린재는. 그래서 콩 같은 경우는 이제 꼬타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3번 정도를 쳐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약간 딱딱한 그런 콩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진액이 없고 이제 맛이 없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근데 사과는 점점 익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향도 좋고 당도도 높고 그러니까 그 냄새 맡고 와가지고 빨대 꽂는 거죠. 1년 동안 농사 이제 열심히 진 거 한순간에 다 이제 망칠 수도 있어요. 탄저병하고 그런 게.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제 사과밭 자기 과한 상태를 보고, 잎이죠. 잎 수확한 나무들은, 벌써 수확한 조생종들은 잎 상태를 보고 방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죠. 응애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게 밀도가 너무 높으면 수확을 다 했지만요, 내년 꽃눈에 지장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잎에서 강압성 작용을 해가지고 남는 영양분을 뿌리로 축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병이 걸려가지고 축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봄에 나무좀 피해가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수세가 약한 나무는 나무좀이 귀신같이 알고 또 가해를 해요. 그래서 수세를 안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잎 관리 잘 하셔가지고, 동해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세가 약하고 저장 양분이 부족하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병이 자주 오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제 잎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저장 양분을 잘 축적을 하셔야지 내년에 또 이렇게 좋은 큰 과일, 좋은 과일이 이제 착과가 되는 거죠. 아이고 몇 분이야? 아이고 20분 동안 얘기했네요. 너무 많이 했네. 그러고 이제 9월달 이제 9월달은 이제 또 8월달에 장마가 심해가지고 칼슘제 제대로 못 친 경우가 있잖아요. 방제 중간중간에 칼슘제를 치야 되는데 뭐 비가 자주 오니까 방제하기도 바쁘잖아요. 솔직히 그 비 안 오는 날 택해서. 그래서 칼슘제를 못 치신 분들은 9월달에 치시면 돼요. 9월달에 이제 10월달 뒤로 가면 갈수록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9월달에 이제 칼슘제, 염화칼슘 단독으로 거기다가 이제 붕소 조금 타면은 이제 더 좋고요. 그렇게 이제 치시면 이제 좋죠. 그리고 이제 10월달 접어들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10월달부터는 과가 커지지는 않고요. 별로 이제 착색이 와요. 10월 초만 돼도 이게 벌거스름하게 화장한 것 같이 사과에 이렇게 벌거스름해져요. 그러면 그때는 잎소지 이제 하시면 되죠. 잎소지 한 다음에 조금 시간차를 두고 언박지 깔면 이제 올해 농사는 거의 다 끝나는 거죠. 수확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마지막 한 달 정도 남은 거 병해충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제 풍년되는 그런 농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